자, 분자 모양에서 있지? 네.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 수가,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 요 수에 따라 기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자, 요게 6쌍인 경우, 요게 0인 경우, 기하 구조는 뭐라 그랬니? 정팔면체형입니다. 이게 정팔면체였지. 네. 자,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평면에 중심에 어떤 원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에 원자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꼭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 요 위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도 하나가 있어.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다 이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이 중에 비공유가 하나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생각을 해봐. 이 정팔면체에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면, 자, 요걸 비공유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요 부분이 비공유로 이렇게 요 부분이 비공유라고 해봐. 그러면 전자쌍이 한 쌍이 비공유가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 잘 봐. 네. 자, 요 비공유하고 요 지금 선생님이 요 꼭지점 요 네 개를 요 자리에서 미는 힘이 어때? 아까보다. 미는 어, 힘이 더 커지지? 네. 그러면은 이 평면에 있던 점들이 밑으로 조금씩 내려와, 이렇게. 음. 여기도 요만큼 내려오고, 여기도 요만큼 내려와. 그리고 쟤도 요만큼 내려가거든. 그러면은, 자,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요 꼭지점, 요 점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지. 네.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우산 형태잖아, 우산. 네. 들고 있으면은 우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산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어.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놔봐. 그러면은, 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잖아. 네. 자, 이 피라미드의 이 꼭지점이 바닥에 닿고 이 네 점이 위로 조금씩 올라가 있는 형태. 그래서 요거를 변형된 피라밋이라고도 불러.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정팔면체를 똑같이 그릴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지워보고, 자, 정팔면체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정팔면체가 있는데, 자, 요 꼭지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요 위에 이렇게 하나, 밑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었잖아.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두 개가 비공유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비공유가 위에 이렇게 비공유, 그 다음에 아래도 이렇게 비공유가 되면은, 음. 자, 나머지 네 점은 뭐야? 요 네 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무슨 네. 모양이니? 사각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6개 중에 2개일 때는 평면 사각형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평면 사각형이 될 경우에는, 자, 요 전자쌍이 노란 전자쌍이 대각선에 있지, 위하고 아래. 네. 자, 그런데 그 밑에다 이제 정팔면체를 옆에다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위, 아래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 데서 전자쌍이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다고 해봐. 이렇게 음,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대각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웃함 옆에 있으면은 자, 나머지 원자를 봐봐. 요 꼭지점, 요 점, 요 점,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이 남아있죠. 네, 그러면은 어떤 모양인지 봐봐. 자, 이렇게 됐는데, 그치? 네, 근데 자, 요 전자쌍 노란 거하고 요 놈하고는 가깝지? 네, 그러면 얘가 B는 힘이 크니까 요 점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 얘도 이렇게 기울어 와. 음, 그러면 자, 어떤 모양이냐면 자, 이 두 점이 시소라고 해봐. 시소의 양 끝점. 그리고 이 두 점이 받침점. 네, 그러면 이런 형태 모양이잖아. 이렇게 길게 있고 요 점에서 받침점이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근데 이 두 점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소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자, 요 점이 이렇게 좀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어, 요 점이 조금 기울어 있을 거 아니야. 요 양 끝점이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된 시소형이라 불러요. 시소형이야. 음, 변형된 시소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정팔면체 또 그려보고 자, 좀 멀리 떨어지죠. 자, 정팔면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가운데서 네 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있는 데서 자, 이제 세 군데가 비공유 전자쌍이 돼. 네, 그러면 세 군데가 비공유 전자쌍이 될 때, 자, 우선 요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도 하나, 그 다음에 이 옆에가 하나일 수 있지? 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외의 경우에는 없어요. 음, 또는 옆에 세 군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봐봐. 그럼 남아있는 거 봐봐. 남아있는 거. 요 점 있고 요 점 있고 요 점 있고 요 점 있죠. 네, 그러면 봐봐. 이런 모양이지. 음, 무슨 형이야? T자형이잖아. T. 네, T자형, 근데 T자형에 요 점이 이렇게 조금 내려와요. 이런 형태로. 여기도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T자가 약간 변형이 돼. 네, 그래서 이거를 변형된 T자형이라고 불러요. 새쌍인 경우는 변형된 T자형.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전자쌍을 이웃한 쪽에 다 모이게 해봐. 만약에 이웃한 쪽에 다 있다고 해봐. 자, 이렇게 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 데서 자, 세 개 전자쌍이 자, 여기에서부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평면에 다 있다고 해봐. 네,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점은 어떤 점인지 한번 봐봐. 요 점 남아있고 요 가운데 점, 요 점, 밑에 점 남아있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양의 T자형이잖아. 네, 자, 여기에서는 옆으로 T자형이었고 여기서는 위로 T자형이야. 이런 형태로. 네, 똑같아. 그래서 변형된 T자형이 나와. 새쌍인 경우. 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쌍이 여섯 쌍일 때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섯 쌍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섯 쌍일 때 봐봐. 네,
다섯 쌍의 비공유가 0일 때는 뭐라 그랬지? 삼각뿔형입니다. 그렇지. 다섯 쌍의 0이면 쌍삼각뿔형이라 그랬어요. 자, 쌍삼각뿔형이 되는 이유가,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삼각형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약간 기울여 놓고 보면, 자, 위에 이렇게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삼각뿔 두 개가 맞붙어 있어. 음. 근데 요게 만약에 한 쌍이 비공유 전자쌍일 때, 자, 네. 여기에서 역시 봐봐. 이 위에 있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면은 나머지 점을 한번 봐봐. 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남아있죠? 네. 자, 요렇게 되고, 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점들 세 점은 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미느님 때문에 밑으로 약간 기울어져. 이렇게 내려와. 음. 이렇게 내려와. 쟤도 조금 내려와. 그러면은 삼각형이, 자, 아래로 볼록한 삼각형이지. 네. 그래서 변형된 삼각뿔형이라고 불러요. 음. 그리고 우산형 같은 경우에, 자, 우산 살이 3개짜리 놈이지. 네. 그게 이런 경우에는 변형된 삼각뿔이라고 부르면 돼. 변형된 삼각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쌍인 경우 한번 보잔 말이야. 두 쌍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위에가 비공유 전자쌍, 아래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봐. 그러면 나머지는 요점, 요점, 요점이 남아있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형이야?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죠? 네. 평면 삼각형이 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요 전자쌍이, 자, 대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웃하게 있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삼각뿔이 있을 때, 자, 요 상태에서 전자쌍이 이제 이번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위에 있고, 한 쌍이 옆에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점이 뭐 있냐면 요 점 남아 있고 요 점 남아 있고 요 점 있고 그다음에 아래점이 있잖아. 네. 요렇게 돼 있잖아. 음. 근데 T자형이잖아. T자형이 평면형으로 완전한 T자가 아니라 이게 구부러진 T자형이지. 네. 그래서 이거를 변형된 T자형이라고 불러요. 음. 변형된 T자형.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 모양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다 합쳤을 때 6쌍인 거부터 5쌍인 거. 그리고 4쌍인 거부터 해서는 지난번에 다 배웠던 거. 음.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자 모양이 끝났어요. 어. 알겠지? 그 비공유 전자쌍이 3개여서 직선형도 있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는 3개인 놈은 안 나타날 건데 한번 3개 있는 것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 만들어 봐. 자, 이렇게, 자, 삼각뿔형인데 이렇게 밑에도 있죠. 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는데 세 쌍을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보자. 요게 한 쌍이 비공유. 그 다음에 밑에가 한 쌍이 또 비공유. 옆에가 한 쌍이 또 비공유. 이렇게 될 수 있지. 네. 그러면 남은 꼭지점 하나, 요 가운데 둘, 그 다음에 요 점 셋. 이렇게 되지? 어. 이건 직선형이 아니잖아. 음.
구분형이지, 구분형, 오히려. 그 다른 책에서 봤을 때는 직선형이라고 나왔었어가지고. 자, 직선형이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직선형이 나올 수 있을까? 봐봐, 여기서 비공유가 위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치가 있나? 음, 정사면체, 쌍삼각굴에서 네, 비공유 전자쌍이 또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한번 있는지를 한번 봐봐. 자, 만약 이렇게 될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저쪽 편에, 이쪽 편에, 네, 이쪽 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봐. 요것도 직선형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요거, 요점, 요점, 요점이 남아 있죠? 네, 요럴 경우는 직선형이 나올 수 있네. 됐어. 그렇군. 네, 그치? 맞습니다. 네, 요게 평면에 이렇게 나열되면은, 여기에서는 새쌍인 경우, 이거 새쌍은 선생님도 애들한테는 가르치지도 않았던 내용인데, 새쌍은 구분형도 나오고, 직선형도 나오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음, 됐어요? 네, 되었습니다. 야, 그거, 직선형까지 나온 거를 어떤 책을 보고 공부했어? 파랑이는? 그, 이 아, 책인데, 공무원 화학이라는 거기에서 그, 이제 단연간 공무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해가지고 어, 한 거긴 한데, 좀, 네, 그래. 아무튼 요거까지 해서 이해된 거지. 네, 이해되긴 했는데, 어, 그, 뭐냐, 뭐랄까,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 어, 좀 뭐랄까나 약간 경향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선생님이 그 문제 나왔던 거 보니까 뭐 거기 보면은 뭐 변형된 T자형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네, 그것만 이제 맞는 것만 고르면 되잖아, 거기에서. 네. 그거 구조 그려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고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고 이런 것만 셀 줄 알면 되지. 이제 이게 시간당 이게 50,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을 체크할 필요가 그래,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답을 체크할 수가 있지. 거기에 문제 혹시 나온 거 하나 불러봐봐. 어떤 모양인지. 선생님이 바로 해줄 테니까. 아, 그거를, 자, 네, BRF5입니다. 자, 봐봐. BRF5라고 하면은, 자, BR이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어, 7개입니다. 얘도 7개야. 그러면 5개니까 5칠에 35, 그쵸? 네, 그러면은 35에다 7 더하면 어떻게 되니? 네, 42입니다. 총 42개지? 네,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나와야 돼? BR에 F가 5개 8로 나와야 되잖아.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6개씩이 필요하지. 네, 그러면 6개씩이 몇 개가 있냐면 5개 있잖아. 30개. 자, 사용은 10개 됐는데, 자, 필요한 거는 우선, 남은 것이 몇 개 남았어? 32개 32개지.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변 원자, 선생님이 그릴 때 주변 원자 먼저 옥텟을 만족하라 그랬지. 네, 근데 필요한 건 30개야. 2개 남았잖아. 네, 그 2개는 BR에 줘라 그랬잖아.
그냥 바로 끝난 거야. 그러면 얘 전자쌍 총 몇 쌍이야? 6쌍이잖아. 네. 6쌍 중에 비공유 한 쌍이잖아. 음. 그러면 6의 1 바로 나와야지. 아. 자, 6의 1이니까 우산형이나 변형된 피라미드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답 중에 있을 거야. 무조건이야. 그 그게 어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 그것들은. 그 사각뿔형. 그래. 변형된 사각뿔이지. 이게 변형된 피라밋이. 네. 사각뿔형이에요. 다른 말로는. 아. 이해됐어? 피라밋이 사각뿔이잖아. 이 병행 피라밋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다른 책에서도 사각뿔이라 하고. 근데 사각뿔형 맞아. 그런데 네. 피라밋형이 사각뿔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평면 사각형에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사각뿔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꼭지점에서 요 네 개 점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평면에 그대로 있지 않고 얘네들이 약간씩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려 있어. 네 개 점이. 네. 네 개 점이 들려 있는 사각뿔이잖아. 음. 근데 어차피 사각뿔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명칭이 다르면은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 그게 좀 그렇겠다.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있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변형된 피라밋은 사각뿔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자, 이거는 그냥 변형되는 빼면 시소형. 이건 네. T자형. 음. 이건 삼각뿔형. 그 다음에 얘도 T자형.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어. 근데 우리는 이게 완벽하게 이 비공유 전자쌍이 부피가 차지하려는 부피가 크니까 비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구조가 약간 변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끝났죠? 네. 그리고 그 120도에 그 어, 평면 삼각형 이제 총 전자수 3개고 비공유 전자쌍수 0개 이 120도에 어, 그 뭐냐 폼 알데히드 HCHO 이게. 그거, 그래. 그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HCHO는 이렇게 그려져요. C에 O에 H 이렇게 그려져. 음. 그러니까 이게 평면 삼각형이지. 아, 네. 자, 이거 두 쌍을 여기에서는 구조를 따질 때는 이거 한 쌍으로 취급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 쌍의 0이잖아. 하나, 둘, 셋. C에는 비공이 없잖아. 그래서 3의 0, 평면삼각형, 음. 120도. 그렇게 따지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이게 23년도에 문제 중 하나로 나왔어가지고. 그래,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네. 됐지?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모양 따지고 하는 거 다 계산이 됐네. 네. 자, 그러면 212쪽의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그 부분 안 했지? 네, 214쪽 안 했습니다. 그래. 214쪽 안 했고, 오늘 그러면 214쪽부터 끝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결합의 극성하고 물질의 극성을 따지는데, 네. 결합의 극성을 따질 거예요. 결합의 극성. 음. 자, 결합이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네. 자, 그랬을 때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질 때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극성과 관계가 없어. 자,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면 없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자, 물질의 끓는 점과 관계가 없어요. 물질의 끓는 점. 관계 없다. 자, 그런데 결합의 극성을 따질 때 제일 먼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전기음성도 우리 배웠죠? 네. 전기음성도는 뭐가 전기음성도였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 그랬잖아.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안 배웠어? 그 전기 음성도 뭐냐 그 FON 이거만 이제 외워두기만 하시라 하시고 따로 어,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 요거 한번 보자. 네. 전기음성도의 원래 뜻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예요. 어. 자, 그래서 있지. 자, 이 전기음성도는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면 18쪽을 제외한 오른쪽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지? 그 F 네, F 맞아요. 그래서 F를 원래는 4.0으로 정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게 정기음성도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자, 요거는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랬지. 폼클렌징 네.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되게 편해요. 라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요게 4.0이고 이게 3.5, 이건 3.0, 2.8, 2.5, 2.1 이렇게 되거든. 네. 자, 이게 전기 음성도야. 자, 그러면 H2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H하고 H에 전자쌍 가운데 놓고 이렇게 그려지니? 네. 자, 그랬을 때 얘네 가운데 공유 전자쌍이 있지? 네. 근데 얘네들 끌어당기는 힘이 둘 다 2.1씩이야. 자, 그러면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전자의 치우침이 없죠? 네. 이런 결합을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결합을 무극성 결합이라 불러요. 음. 알겠니? 네.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HCl을 그려보자. 그러면 H하고 Cl하고 이렇게 그려지거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얘는 2.1이고 얘는 끌어당기는 게 3.0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있냐면 H하고 CL이 있는데 전자가 CL 쪽으로 바짝 끌려갔어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수소의 경우는 가운데 있어야 할 전자가 CL 쪽으로 끌려가니까 이런 셈이지. 네. 자기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를 띄겠지. 네. 이걸 델타 플러스 얘를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음.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자의 치우침이 있잖아.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결합이라 불러.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극성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없어야 되네.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무극성 공유 결합이 뭔지 한번 보자고.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라고요? 없습니다. 0이지요. 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0이려면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니? 같은, 그렇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그리고 공유 결합이니까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지. 아, 네. 자, 우리가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봐봐. 무극성 공유는 이런 거야.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건 모두 무극성 결합이네. 무극성 공유. 네.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성 공유 결합이 되려면 분명히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지요. 네. 전기 음성도 차이가 0보다는 큰데 1.7보다 보통 1.7이라고 해. 책에서는 1.7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7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돼. 그렇다면 얘네는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야? 다른 네.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지. 네. 네, 맞아요.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인데.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굉장히 많아. CCl4, CF4, CH4, BF3, BCl3, CO2, H2O, NH3. 그쵸? 이게 전기 음성도차가 0에서 1.7인 사이인 건가요? 어, 자, N이 얼마냐면 3.0, H는 2.1, 아, 0.9 차이네.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O는 3.5, 그 다음에 2.1, 그러면 얘는 차이는 1.4. 음. 자, CO2에서 3.5, C는 2.5, 전기 음성도 차이는 1.0. 자, 왼쪽 거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네 번째 봐봐. 이온 결합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 차가 뭐보다 크면 1점, 자, 전기 음성도 차가 1.7보다 크면 음. 1.7보다 크면은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HF 봐봐. HF. SF. 전기 음성도 차는 얼마니? 1.9입니다. 그렇지. 1.9인데 얘는 그러면 이온 결합이냐?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야. 어, 왜 그럴까? 이거는 그 수소 결합? 아니, 아니야. 그거는 분자 간의 힘을 따질 때고, 네네. 그건 화학2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원자 간의 관계야. 네. 네가 말한 거는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관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에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는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 음.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 없어요. 그리고 이온 결합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에요. 네. 그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HF는 1.9 차이지만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NaCl, Fe2O3, 그 다음에 CaCl2 금속이 들어가고 비금속이 들어가면 얘네는 모두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음. 됐니? 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선 쌍극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쌍극자는 한 분자의 전하량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자 전하를 띈 것 이것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불러요. 자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분자에서 이 분자가 있어. 네. 근데 이 분자에서 한 곳은 Q 플러스 한 곳은 Q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기량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음, 이런 것을 쌍극자라고 불러. 아,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해봐. R. 이온 간거리. 그러면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쌍극자 모멘트 뮤는 전하량 곱하기 거리 R로 표현되거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무극성 결합이에요. 그리고 요게 0이 아니다. 그러면 극성 결합이. 자, 이렇게도 따지더라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 전하량이 갖고 부호는 반대인 전하를 띄는 게 쌍극자인데, 어. 이제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좀 놓쳤습니다. 여기 봐봐. Q에다가 전하량에다 거리 두 지점 전기를 띈 두 지점의 사이의 거리를 곱했잖아. 두 개로 곱한다. 거리. 네, 네, 두 지점이 떨어진 거리에다가 네. 전하량을 곱한 값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어, 그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게 무극성 결합이라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네. 0이라는 말은 전하에 치우침이 없지. 전하의 치우침. 전자에 치우침이 없으면은 네, 전기를 띠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네. 그래, 그러면 Q가 0이잖아. 아, 네.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거잖아. 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무극성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극성 결합이 있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결합의 극성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의 극성을 따질 거야. 자, 물질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극성과 관계없다 그랬지. 네. 마찬가지야. 물질의 극성은, 자, 결합의 극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음, 자,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매우 어떤 것과 밀접하냐면, 물질의 끓는 점과 밀접해요. 자, 물질의 극성은 걔네들이 끓는 점이 높으냐 낮으냐를 결정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분자량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돼요. 네.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점 끓는 점이 높아요. 음,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결합의 극성하고 물질의 극성을 한꺼번에 넣어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네, 첫 번째. 결합이 무극성 결합이면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무극성 결합을 하면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자체에서 전기도 안 뛰겠지. 네. 그래, 그런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돼? 같은, 그렇지. 같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H2, O2, N2, F2, CL2, Br2, I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결합도 무극성 결합이면서 물질도 무극성 물질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잘 봐. 여기에서 차이가 극성 결합을 하는데 무극성 물질이 있어. 결합은 극성인데 물질은 무극성 물질이야. 그런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 그러면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이란 뜻은 뭐냐? 이게 중요해. 자, 우리 극성 결합은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 그랬지. 네, 전자의 치우침이 있으면 플러스 전하가 있죠. 네, 자,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해요. 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점들의 중심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점들의 중심이 일치해. 그래서 극성이 사라진다라고 해. 극성이 사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CH4. 자, CH4, CCl4, CF4. 자, 얘네 세 개를 한번 화랑아 비교해봐. C에 결합한 네 개가 모두 똑같지? 네, 그러면은 모두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 음, 다음에 BF3, BCl3, 그 다음에 CO2. 자, 이런 것들이 다 무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에 자, 세 개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놈 하나, 자,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세 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CCl4는 그림은 이렇게 되니? 네, 자, 그러면은 C에 공유전자쌍이 네 쌍이 있죠? 네. 그러면 얘는 무슨 모양일까? 4의 0이니까. 평면, 아, 4의 0이야, 4의 0. 정사면체입니다. 그렇지, 정사면체야. 음, 이런 구조에서 중심에 누가 있어? 중심에 C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마다 CL이 있죠. 네, 자, 정사면체 맞아요. 그런데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커? 정지음성도는, CL이 3.0이고 C는 2.5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무슨 전기를 껴? 전부 마이너스를 띄지 않아?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전기 4점의 가운데는 어디야? 마이너스 전기 4점의 가운데는 탄소입니다. 그렇지, 탄소지. 네, 근데 이 탄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중심하고 플러스의 중심이 일치하는 거야. 음, 그치? 네, 그러면은 자, 전기는 띄지만 극성이 사라지는 거야. 자, 왼쪽에 비교해봐. 전기는 띄지만 거리가 0이 되는 거지. 중심과 네. 중심이 일치하니까. 오, 음, 이해됐어? 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BF3도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BF3는 자, B에다가 F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돼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중심 원자는 누구야? B입니다. B.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모양이야? 얘는 120도 평면 평면 삼각, 삼각. 네, 평면 삼각형. 그래, 평면 삼각형 여기에 B가 있잖아. 네, 자, 요거를
자, 여기에 B가 있고 요 각각의 꼭지점에 F가 있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누가 전기에 마이너스를 띄어? F입니다. 그래, 얘 세 점이 마이너스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뭐냐, 그 B입니다. 그래, B가 있는데 B는 또 플러스의 가운데잖아. 네. 일치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자, CO2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네. 자, CO2는 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C 이중결합 O CO2 요렇게 그려지죠. 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자, 여기서 바로 그려봐. 분자의 모양에서 누가 마이너스를 띠니? 산소가 마이너스 D입니다. 자, 산소가 두 점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가운데는 어디야? 이 가운데 C점 아니야. 네. C는 또 플러스를 띠지. 네. 일치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이 돼요. 음. 이해됐니? 네. 그래서 결합은 극성이지만 무극성 물질이 되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성 결합을 하면서 네. 극성 물질이 돼요. 음. 그 경우에는 분자 모양이 비대칭인 물질. 음. 자, 분자 모양이 비대칭인 물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 자,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요거 예를 잘 비교해봐. CH3Cl, CH2Cl2, CHCl3, NH3, 그 다음에 H2O, HCl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선생님이 세 개의 그림을 여기서도 선택해서 그려줄 텐데 어떤 거 그릴 거냐면 요놈 하나 하고 요놈 하나 하고 요놈 그려볼까? 뭐 HCl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 네. 자, CH2Cl2를 그려보자. 자, 요놈은 두 가지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그리면은 자, 요 구조하고 요 구조는 똑같은 구조예요. 음. 자, 이렇게 그린 거하고 똑같은 구조야. 어. 자, 평면 사각형일 때는 다르겠지만 저게 평면 사각형이 아니고 자, 정사면체 구조죠? 4의 0이니까. 네. 이 구조에서 봐봐. 이 구조에서 중심에 누가 오니? 탄소가 옵니다. 탄소가 오고 4점에 H 2개, Cl 2개가 오지. 네. H를 여기에다가 두고 여기다 뒀다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Cl은 여기하고 여기에 오겠지. 네. 야, 이 둘 중에 H의 위치를 바꿔도 항상 똑같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구조가 돼. 그러면 봐봐. 전김성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야? CHCl 중에. 제가 지금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CL이 제일 크잖아. 3.0. 네. 그 다음에 H는 2.1이니까 얘가 플러스를 띠잖아. 네. C는 생각하지 마. 음. 그러면 플러스의 중심은 어디야? 이 선분에 있지. 네.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야? 이 선분에 있지. 네. 일치해, 안 해? 일치합니다. 저게 일치해?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이 점하고 이 점은 떨어져 있잖아. 지금 요 네. 점하고 요 점인데. 그치? 네. 그러면 극성물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만. 네.
자, 그 다음에 NH3를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NH3는 N에 이렇게 그려서 비공유가 하나 있죠? 네, 자, 얘도 네 쌍 중에 한 쌍이 비공유니까 얘는 있지.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중에서 잘 봐. 중심에 N이 와요. 그 다음에 요게 비공유야. 네,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 H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H가 플러스를 띠겠지. 네.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뭐냐, N입니다. 아, 플러스의 가운데가 N이에요? 플러스의 가운데? 플러스 세 점의 가운데. 야, 요 바닥에 있지 않아? 바닥 삼각형 요점? 아, 네, 거기 있습니다. 네. 그걸 잘 따져야지. 아, 세 점의 가운데 중심이란 말이야. 아,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띠겠지, 그러면 질소가. 네, 질소 마이너스는 위에 떠 있잖아. 네, 일치해? 다릅니다. 안 하잖아. 일치 안 하니까 얘는 극성물질이 된다. 음, 됐어?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H2도 그려볼까요? 자, H2O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H에 O에 H 이렇게 찍는데 중심이 오잖아. 전자쌍 총 몇 쌍이야? 전자쌍 총 4쌍입니다. 네 쌍 중에 비공유가 두 쌍이지. 네, 네 쌍일 때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기본이에요. 자, 정사면체 구조에서 중심에 누가 오냐면 O가 와. 산소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양 꼭지점에 수소 두 개가 있고 네, 요점하고 요점은 비공유죠. 네,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음,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놈은 누구야? 얘가 플러스를 띄지. 네, 그럼 플러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요 선분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지. 네,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성물질이라고 된다. 아,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3단원의 마지막이에요. 자, 네 번째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음, 물질에 잘 녹는다. 자,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거든. 네, 물질끼리는 굉장히 이게 지켜져요.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아. 자, 물은 극성 물질이지. 네, 자, 예를 들면 물은 극성 물질이므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은 뭘까? 불에 잘 녹는 물질은 무슨 물질이야? 흰물질입니다. 극성 물질. 아, 극성은 극성에 잘 녹는다며. 네, 맞습니다. 자, 소금은 물에 잘 녹지. 네, 그래, 그러면 소금은 극성 물질이란 얘기야. 이온 결합에 극성을 띠잖아, 이온들. 맞습니다. 자, 설탕도 물에 잘 녹아요. 극성 물질이에요, 설탕. 네, 자, 근데 자, 물에 산소나 수소나 이산화탄소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습니다. 그게 무극성 물질이니까. 자, 기름은 물과 섞여 안 섞여? 안 섞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극성 물질이야. 음,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어,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란 뜻이에요. 그 음, 다음에 두 번째,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잖아. 그러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음, 자, 우리가 전기를 가하기 전에 분자를 보면은,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자, 전기장이 없을 때예요. 근데,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가하잖아? 그러면은 분자들 배열이 규칙적으로 돼. 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더라는 얘기야. 어, 이게 전기장이 있을 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물질을 가늘게 흘려보낼 수도 있죠. 음, 자,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극성 물질은 대전체에 끌려와요. 자, 대전체가 뭐야? 전기를 띤 물체거든. 네, 자,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수도 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가늘게 흘려보낼 수 있니? 네, 자,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자, 어떤 전기를 띤 물질, 자, 플러스를 띤, 이게 플러스 대전체야. 자,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그냥 쭉 떨어지면 이건 무극성 물질이야. 아무런 변화 없죠? 네, 근데 요게 이렇게 끌려오잖아. 그러면 이게 극성 물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이해됐니? 어, 그럼 이게 물이라고 해보자. 물. 네, 자, 물에다가 있지. 수도꼭지에서 물을 아주 가늘게 저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 떨어지게. 네, 그리고 풍선을 옷에다 막 마찰시킨 다음에 물 근처에 가까이 하잖아. 그럼 물이 쑥 끌려온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왜 끌려오는지 잘 봐. 네, 물은 플러스를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요런 형태로 끌려와요.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수소가. 음, 물 분자가 저렇게 배열하면서 끌려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대전체. 그러면 물이 끌려올 때 어느 쪽으로 끌려오겠니? 반대로, 반대로 끌려와요. 이렇게 수소 쪽으로. 네, 요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점이 이렇게 생겨요.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지? 아까도 썼지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자, 비슷할 때 극성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아요.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알겠지? 네, 이게 그 차이야.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 자, 그러면 파랑아, 네, 여기까지 해서 3단원을 모두 끝냈어요. 어,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 어, 이제 이 단원에 대한 질문 말고 다른 게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네. 하세요. 네. 이 요즘 공무원 시험 좀 나오는 내용들하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봤을 때 어. 좀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이 아마 화학 2 내용일 거야.
화투이기도 하고 그 뭐냐 좀 뭐랄까나 되게 기초적인 것들.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 네, 그 제가 좀 그나마 좀 요약을 해왔는데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전제로 이제 넘어 나가신 것 같긴 한데 뭐 배수 비례의 법칙이나 어, 뭐 기본 단위나 단위의 크기, 유효 숫자 아니면 그 순물질, 혼합물질 아니면 분자 궤도 함수 모형 이런 것들. 분자 궤도함수 모형은 네, 이거는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분자 궤도함수 모형 간단하게 설명하자. 네, 자, 그래. 분자 궤도함수 모형. 자, 분자 궤도함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가 오비탈들 우리 배웠잖아. 네. 오비탈이 겹치면서 분자가 되거든. 음, 자,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에서 첫 번째가 sp3 결합이라는 게 있거든. 네. 쉽게 얘기하면 sp3 결합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결합에 참여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s 오비탈 한 개와 p 오비탈 한 개가 결합한 거야. 한 개가 결합에 참여. 그래서 S 하나 P3라고 한 게 P 3개란 뜻이야. 그리고 요거 알아두면 돼.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인 경우. 정사면체. 자,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인 경우가 sp3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합각은 자 109.5도를 갖는 게 sp3 결합이에요. 네, 자, 그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면 CH4, CCl4, CF4 뭐 이런 것들. 네, 자, 이런 게 sp3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p2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자, 이거 봐봐. s 오비탈 한 개와 p 오비탈 여기는 한 개가 아니라 여기 세 개다. 아, 네, 여기는 두 개 결합에 참여한 거야. 자, 거기에는 분자 모양이 있지? 네, 평면 삼각형인 거. 자, 분자 모양이 평면 삼각형인 경우가 sp2 결합을 해요. 네, 결합각은 120도거든? 네. 자, 120도인데 이 경우 잘 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야. 음, 이중결합 한 개를 포함한 분자예요. 자, 그러면 sp2 결합이 뭐가 있냐면 C2H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에서 CO2 CO2가 아니라 CH2O 뭐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BCl3 BF3 있는 것들 있지 얘네 평면삼각형이었잖아 네, 결합각은 120도짜리인 거 네, 그래서 얘네들 그려보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한 개가 포함되어 있거든 HH 네, 자, 요거 중심 봐봐. 이중결합 하나가 있죠? 네, 그래도 평면삼각형 저거는 전자쌍 하나로 취급하라 그랬지. 그 네, 다음에 CH2O는 이렇게 돼서 평면삼각형 구조를 갖거든. 이렇게 이중결합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런 형태들을 sp2 결합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네, sp 결합이 있어요. 자, 얘는 s 오비탈 한 개와 p 오비탈 한 개가 결합에 참여한 거야. 요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에요. 음, 자,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경우, 그 다음에 결합각은 180도. 자, 그리고 얘는 삼중결합 하나를 포함한 거야. 어, 한 개를 포함. 알겠니?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C2H2 이런 거. 자, C2H2에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 예, 이게 직선형이거든. 이렇게 직선형, 이렇게도 직선형. 요거를 sp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BCl2, BF2 이런 것들 직선형. B에 Cl, Cl 이렇게 중심. BF, F 이렇게 중심인 거. 이럴 경우도 있어. 그럼 이게 근데 삼중결합이 아니긴 한데, 얘는 삼중결합이 있을 수가 없죠. 베릴륨이니까. 네, 근데 탄소의 경우는 삼중결합을 가져야 돼. 아, 그리고 분자 모양은 무조건 직선형. 그러면 삼중결합 한 개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탄소의 경우, 탄소. 탄소일 경우에만, 탄소의 화합물. 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게 분자계도 함수 모양. 아, 그, 자, 이거 선생님이 네, 이 2에 CL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자, B는 베릴륨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에이, 4번이잖아. 네, 번호. 자, 1S 둘, 2S 둘이지. 네, 자, 이렇게 쌍을 다 짓고 있을 때는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요 놈이 어떻게 변하냐면 들뜬 상태가 돼. 네, 들뜬 상태가 되면서 1S에 둘, 2S에 하나, 2P에 하나로 올라가요. 음, 그러면 자, 요거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홀전자가 있지. 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CL이나 H 있죠. 네, 자, CL이라고 해보자. CL은 17번이에요.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3P에 5 이렇게 채워지지. 네, 자, 여기에 홀전자 가진 거 있지. 네, 여기에 홀전자가 이놈하고 결합을 하고 또 여기에 홀전자가 3P에 5개짜리 홀전자가 요놈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오비탈이 중심 원자는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하나가 결합에 관여하지. 네, 그러니까 전자는 있지 오비탈의 쌍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 네, 안정하고. 음, 그래서 홀전자가 있는 곳에 결합을 하는 거야. 어, 이해됐어? 이해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하나 살펴줄 테니까 봐봐. 붕소가 5번이면 1S 둘, 2S 둘, 2P에 하나지. 네, 그러면 여기 봐봐. 홀전자가 갖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 네, 이게 들뜬 상태가 돼요. 들뜬 상태가 되면서 1S에 둘, 2S에 하나, 2P에 두 개로 변해. 음, 그러면 ES에 하나, EP의 셋 중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지. 네, 그러면 요 오비탈에 쌍을 이루면서 전자가 하나씩 이 자리에 결합을 한단 말이야. 두 개를 맞추기에. 음, 그러면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이 두 개가 결합에 참여하겠지. 네. 그래서 sp2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결합한다. 그러면은 이게 분자궤도 함수 모형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선 이렇게 알아둬야 돼. sp3는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이고, 네, 그리고 모두 단일 결합이야. 네, 그런데 탄소의 경우, sp2의 경우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이고 결합각 120도고 이중결합 한 개가 있을 때. 음, 그 다음에 SP 결합은 자 분자 모양이 직선, 결합각은 180도. 이게 중요하죠. 삼중 네. 결합 한 개를 포함할 때 이렇게 알아두면